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 동안에 부산을 다녀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 딜레이가 됐어요. 약간 리허설을 하고 오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선물도 456, 다우존스 자체도 45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울트라빅스 UVXY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폭락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 S&P도 1.66%, 65포인트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4,000원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자체도 1포인트 퍼센트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MSCI 사우스 코리아 캡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펀드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7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은 3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장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말을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요. 그 지난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 쪽에서 뭐 민병대인지 반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 이스라엘 배에다가 미사일을 쐈대요. 그래서 물론 뭐 무기가 있었다 그런 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해서 배가 사진을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느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중동이 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기름값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잠시 동안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다 감망하거나 혹은 일부를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관계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개별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어, 오늘도 이걸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주간 시황입니다. 3월 28일자 오늘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시향만 올려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공유해드리고 종목 분석도 녹화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제 HTS를 한번 분석을 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종목별로는 비공개로 그냥 제가 공유하는 걸로만 들어오셔야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저한테 따로 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이슈의 핫은 수혜주 운하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거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거의 피해액을 청구를 하는 거의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했죠. 계속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AK도 있는데 16K 나올 거고요. 컴퓨터 지금 200만 원 넘어가죠. 그래픽카드 때문에 가상화폐 상승과 더불어서 이 가상화폐는 또 연결되죠. 메타버스를 편안하게 구동하려면 휴대폰에 있는 CPU의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데요, 그 중고등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에 이번에 해보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나온 메타버스를 해보고는 있어요. 약간 좀 뭐랄까 동물의 숲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또 보시면 돼요.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고요. 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문화상품권 받아가지고 혹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캐릭터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야 되고 거기서 이쁜 것들을 뭐 재미라는 걸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그 아이템의 보안을 위해서 가상화폐의 성질인 한번 저장하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 메타버스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많은 자산들의 가치를 갖춰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인재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 및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셀트리온 치료제를 뭐 오케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을 다른 나라도 됩니다. 미국은 추경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빵빵 올라가지만 유럽은 지금 재확산 때문에 셧다운하고 셧다운 취소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400명이 계속 유지되고 1일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는 해운, 항공, 여행, 호텔 등 코로나 때문에 망했던 산업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났고 상장 폐지 안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최대 적자를 실현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건 연구 논문이랑 연결돼요. 제 석사 논문 때 최대 적자 실현하는 기업의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네. 그냥 이게 평균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포스트 코로나주에 투자를 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게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C 건설입니다. 이거는 그린 유지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미래의 이익을 선반영합니다. 그랬다가 소비랑 매출이 진작돼서 이익이 진짜 실현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반응합니다. 우리의 지금 H&M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다시피 매출이 높아져서 그거를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 결국에 적당한 주가가 10조입니다. 11조 정도 넘어가는 수혜주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냉정하게 보고 그거의 주주총회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H&M이 없으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소유주 운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세요. 자, 이제 수혜주 운하입니다. 수혜주 운하가 4태 장기화해서 H&M은 희망봉으로 우회 결정. 이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에 내용은 여기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이걸 쳐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가격이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린 가격은 내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H&M이 들어가는 뭐 연료 떼는 거랑 사람을 인건비 같은 쓰는 비용 7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고객들한테 전가를 할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전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익 없이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한번 올라갔던 그 운임 비용은 결국에는 다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H&M이 지금 수혜주나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한 척이 지금 잡혀 있대요. 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한 척이 빨리 이제 돼서 피해액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쪽이랑 대만 선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거에 대한 배상액이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H&M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 수혜주 운하가 해결돼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죠. 천문학적 보험 공방이고 보험사가 아마 충격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재보험사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리안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실컷 지금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 혜택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고 하나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뉴스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영국계 회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고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거는 이게 BOA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물이고요. 이거를 해석한 게 그 다음 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시각은 동일해요. 지난번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간략하게 보시면은 6월부터 고점 대비 15% 조정되고, 지금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 우리나라 30% 상승했는데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풀인 거예요. 풀 사이즈로 이제 들어왔고 신규로 돈이 들어와야만 주가가 상승이 견인이 되는데 신규로 들어올 때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 말고는 딱히 없어요. 미국 추경을 했고 그게 해전을 하게 되면 투자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릴 거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못 하고 있고 유럽도 아직 활발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빨리 좀 경기가 살아나고 백신 접종 많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백신 접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이 높아야 우리 주가가 갑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객관적으로는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를 여행하지 백신 접종이 낮은 나라의 물건과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 사이클 타이트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요가 더 증대되면 계속 내년까지 하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주라고 일명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금리 수준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들이 매력도 높은데 이게 AMD가 지금 인텔의 그 지분을 빼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AMD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안 뺏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뺏기면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신입니다. 와, 진짜 많죠. 진짜 1,100만 1억 1억이 넘었네요. 1억 넘었죠. 사망자만 270만 명, 하루에 8,000명 넘게 사망자 더 늘고 있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사망자는 늘었고요. 10만 명을 우리나라도 돌파를 했네요. 치명률이 1.68이라서 여기보다는 낮은 거고요. 코로나에서 왜 셀트리온이 좋냐면 이 치명률을 낮춰준대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총 접종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인데 2차 접종자 작죠. 2차 접종까지 해야 대부분 이제 면역 체계가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접종에서는 이만큼이고 이 횟수가 높아져서 비율이 높아져야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확진자는 증대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지연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에 피해 입었던 산업들이 다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성장하는 것, 그거를 연계해 주시고요. 이익이 최대 적정 실현을 작년에 했을 거고요. 올해는 거의 보합이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방어해서 이익으로 순익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이 더 좋아지면 성장이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 바이오 수혜주는 X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만들어졌어요. 백신도 만들어졌고 치료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뉴스죠. 유럽의약청에서 셀트리온 이거. 그래서 이 치료제는 우리나라는 완전 원가로 판다고 했고요. 근데 그 외에 외국에는 이제 이렇게 치료제 긴급 사용하게 되면 수익이 제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정진 회장의 마지막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분이 이제 셀트리온 자체를 키우신 분이니까 다른 걸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리스키합니다. 지금 이게 뭐 임상 많이 하면서 한방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다다닥 나오면 또 쭉쭉쭉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되도록이면 이익이 나는 기업들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적자인 기업들 중에 확실한 정보가 있는 기업들만 들어가시고 비중은 언제나 작게 가져가시고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수익률의 수준도 박스권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 15배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갖춰가지고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성과는 최대한 먹고 반대편 어깨, 고점 찍고 반대편 어깨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차트 하나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운업종은 물동량이 그 다음에 운임 상승. 운임 상승은 아까 그거예요. 희망봉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운임은 상승하고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를 지나가는 비용이 싸니까 그거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해운업은 호황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박 발주가 증가된다. 라고 봐주십니다. 조선업종은 삼성중공업 2.8조죠. 20척이 다 삼성중공업을 받았대요. 가격을 후려치기로 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규모의 배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규모의 경쟁이 약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후려치기를 하면 괜찮죠. 그래서 단위계약 3개 최대고 이거 외에도 부수적으로 지금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 배를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외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 이 두 가지 종목은 제가 보는 다음에 보는 3배에서 3배 정도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행업종은 백신 접종의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접종을 하신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전한 백신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진짜 안전한 나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수요 폭발을 간접 경험하고 왔어요. 이번에 부산 갔다고 했잖아요. 벚꽃이 만개했는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다 마스크는 썼지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거기 가득 찼을 건데 그래도 듬성듬성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깥이니까 야외니까 나온 건 맞는데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자극이 될 거고요.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은 국내 호텔은 일단 호황 깔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갈 때 면제를 먼저 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5천만 명 정도 내는 나라들 중에서.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행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업종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진짜 가득 차 계신 것 같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 팔고 가시면 돼요. 주식은 진짜 몇 천만 원씩 혹은 몇 백만 원씩 들어가 계신 분들은 깨서 나오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행계를 들었던 분들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항공업종은 여행이나 호텔이 막 성장을 하게 되면 항공 여객이 재가동하고 이거와 관련된 호재는 대한항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업종은 백신 접종 후 극장 방문 수요 증대가 될 거고 중국에서도 CG
처리한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덱스터랑 위즈위 이 두 개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덱스터만 보고 있었는데 좀 더 큰 규모의 해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H&M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장 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아직 팔면 안 됩니다. H&M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지윅도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50% 저점 대비 그 조정 이후 50%까지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OC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랑 평택 5성 그 다음에 이거 했는데 착공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린 리모델링만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그거죠. 그냥 리모델링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거 건축 자재 그런 것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건설 사업을 해야만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이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런 건설은 일단 땅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땅 다지는 거 전문 회사가 동아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지질이 이번에 그 누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19,900원까지 갔는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수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잘못 산 거죠. 그냥 자기가 살 수량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시세로 사는 걸로 딱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쫙 올라간 거죠. 그 위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저지선을 뚫고 위에는 별로 없으니까 쫙 올라가 버렸다가 내려온 건데요. 아마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아지질이 결국에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중화로 해서 강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부만 나가게 강남으로 가게 하면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 정체만 어느 정도 줄여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공략을 했고요. 그거는 향후 연결될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박영선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 역사마다 지금 옛날에 2층집짜리 건물들이 쫙 있는 데 있어요. 그거를 다 재개발 하겠다. 강북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강남으로 내려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가 건설이랑 연결돼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그린뉴딜은 두산중공업하고 중소기업 일부고요. 그리고 이거에서는 크게 수익을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태양광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제대로 된 게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그린뉴딜을 하다가 이게 수익이 나면 누군가 또 오십니다. 중국에서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또 완전 경제 시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린뉴딜 측면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많은 지역에다가 건설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적정 수준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에는 그린 뉴딜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뉴딜이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중장비가 지금 쫙 서 있대요. 바닷가에 지금 해외 수출하려고. 네, 중장비와 관련됐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추천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가격은 주중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월봉 분석하고 연결되는데 이거는 제가 갱신을 안 했네요. 그냥 지금 상태로만 봐주시고 지금 얼마냐면 이게 50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이걸로 볼게요. 그냥 HTS 상에서 이거를 그냥 볼게요. HN으로 돼 있는데 포스피 볼게요. 주식 종합 차트 말고 키움 종합 차트가 차트로 있을까요? 이걸로 봐주세요. 3041 3041입니다. 3041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있는 그림에서 조금 더 나갔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041이에요. 2포인트밖에 상승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본 분석도 동일합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데 흐름 추세는 결국엔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고요. 종목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종목 분석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오늘 9시까지 아마 이거 업로드만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중에 종목 분석은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주체별입니다. 진짜 외국인이 샀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이 H&M 때문에 H&M을 두고 있는 분들은 주가 올랐으니까 많이 샀겠지 했죠. H&M 샀거든요. 팔았어요. 외국인이 3개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더 판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씩 추가되고 일주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판 걸로 나옵니다. 물론 외국인이 기한의 시점이 늦죠. 목금이죠. 목금 기준으로 기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선물도 보세요. 선물도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장 초반에 싹 판 거예요. 이거보다 더 판 거예요. 근데 장 막판에 일부를 더 산 겁니다.
이제 올라갈 기세를 보인 거고, 금요일 날 미국장이 많이 상승한 것도 동일하게 이 폭을 좀 줄여줬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죠. 자, 일별로 돼 있는 게 일자별 승패였습니다. 외국인이 금요일 날 기한했네요. 그전엔 계속 팔았죠. 네, 이게 선물입니다. 코스피도 가볼게요.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금요일 날 기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한 안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충격이 왔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은 지금 팔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지만 버틸 수 있는 거는 종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왜 파냐고 보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거의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오르고 있고요. H&M하고 그런 포스트 코로나주 위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이 내려오게 만든 게 스웨즈 운하의 마지막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M의 이익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에서 또 크게 나왔고 그런 이슈들이 다 같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영상까지 봐주시고 내일은 오전 중에 종목별로도 주간 종목이라고 해서 8시 전후로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